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1살이에요. 2002년생. 내가 보기에는 거의 택시계의 가장 어린 분이 될 것 같은데? 면허증 따셨어요? 안녕하세요. 택시톡 채널의 에반스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법인택시로 근무하고 계신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나이는 21살이고요. 법인택시 경력 3개월차 기사입니다. 그 나이가 21살이세요 지금?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엄청 어리시네요? 예. 서울 택시 중에 전국 택시를 통틀어서 아마 제일 어릴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택시를 어떻게 하다가 하시게 됐어요? 원래 할아버지가 개인 택시를 한 30년 하셨고 좋은 회사를 가지 않으면 딱 이 돈은 못 벌겠다 해가지고 딱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 택시로 빨리 하려는 목표도 있고요. 예. 개인 택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법인 택시를 과정을 겪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 무사고 5년으로 되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면허 딴 지 아직 1년 4개월. 하긴 21살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법인 운수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네, 서울에서 맞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지금 운행은 1차 하고 계시다고 제가 듣긴 했는데 네. 뭐 주간 야간 다 근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다른 타 회사에서 야간만 했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시간대를 근무해보고 싶다 보니까 1차를 선택하게 됐고요. 근데 아무래도 야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야간이 좀 몸에 맞으시구나. 그러니까 예. 바이오리듬 같은 거예요, 약간. 예, 맞습니다. 그쵸, 예. 그러면 야간은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세요? 야간은 보통 오후 3시부터 오전 3시 이런 식으로 보통 하고 있고요. 금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8시부터 6시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마다 조금씩. 승객 수요에 따라가지고 좀 많은 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인 택시 1차면은 산악그 형태로 근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전액관리제. 전액관리제? 전액관리제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달에 회사에서 내는 기준금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쵸? 맞습니다. 얼마 정도 돼요, 하루에? 하루에 21만 원씩이고요. 하루에 21만 그러니까 원. 한 달로 26일, 이게 법인택시는 26일이 만근이니까 546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546만 원 1차로 운행하고 있고. 예, 맞습니다. 초과금 배분율은 8대2입니다. 8대2예요? 예. 괜찮네. 예. 근데 21만 원 기준금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쉽지는 않은데 부담되지도 않아요. 들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거고. 보통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네. 하루에 매출이 한 어느 정도 나와요? 이렇게 그냥 월화수목 같은 경우는 한 25만 원. 25만 원 정도 나오고. 네, 그리고 금토 같은 경우는 30만 원이 넘죠. 기본급은 190만 원 정도 되나요? 예, 딱 맞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받았던 급여가 어느 정도 돼요? 한 350에서 330에서 350 사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럼 좀 꼭 30만 원만 찍는 게 아니라 더 찍는 날도 있으니까 분명히.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350 정도? 예,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고요. 괜찮네. 예, 괜찮아요. 근무 시간이 조금 길어서 조금 체력적으로 힘들진 않아요? 아직 젊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운전도 좋아했으니까 오래 운전하는 거에 대한 부담은 없고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건 매출이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매출이 좀 안 나오면 스트레스 받는다. 매출이 안 나오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지금 일하고 계신 회사도 카카오 블루 차량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예, 블루 차량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왜 굳이 일반으로 근무를 하고 계세요? 가맹콜로 이렇게 하면은 이리저리 끌려다녀야 되잖아요. 비선호하는 목적지도 다 가야 되고 강제 배차로 해가지고 가는 건데 서울에 승객이 있는 데만 딱 알면은 비가맹으로도 가맹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찍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가맹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그러면 벌써 이제 노하우가 많이 쌓인 것 같은데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노하우가 조금 있으면 공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게 일반 시민들이 들으면 싫어할 건데 무조건 장거리 3만 원 후반대에서 4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장거리를 1시간 안에 왕복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길 손님을 태운다고 하더라도 저 손님 어디 갈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카카오콜로 했을 때 만약에 그럼 내가 원하지 않는 단거리에 콜이 들어오면은 그거는 콜 멈춤해서 거절하겠네요. 네, 거절 버튼을 좀 누르게 되고 좀 상황을 보는 거죠. 왜냐면 피크 시간에는 이렇게 최대 매출을 올려야 되니까 가맹과 다르게 비가맹은 피크 시간이 지나면 콜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피크 시간에 최대한 많이 찍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일반 택시를 해봤거든요. 네. 이거 하기 전에. 네. 근데 출퇴근 시간 딱 끝나니까 비가맹 택시 같은 경우에는 콜이 진짜 거의 잘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출퇴근 시간에는 장거리도 필요 없고 그냥 동네 가가지고 그냥 단거리만 이렇게 운행을 하거든요. 5,000원, 7,000원 막 기본 요금 이런 식으로 채우다가 이제 야간 시간 있잖아요. 10시 이제 할증이 시작되기 전부터 한 11시부터 2시 그 사이에 최대한 장거리를 한 3탕은 뛰어야 된다. 그런 전략으로 하고 계시구나. 예.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은 저 사람은 목적지가 보이니까
콜을 골라받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에 음. 어쩔 수 없다고 봐야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네. 제가 보기에도 이건 충분히 택시 기사로서의 정당한 경제 활동이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네. 정해진 시간에 최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그쵸. 어떻게 보면은 속칭 얘기하는 손님을 좀 장거리 손님을 네. 가려받는다, 네. 골라받는다. 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당한 택시 기사로서의 행동인데 그쵸, 그쵸. 이게 좀 약간 이상하게 오해의 네. 소지가 있고 약간 그쵸. 비난받더라고요. 예, 그쵸? 이게 전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개인 택시는 개인 사업자로서 최대 매출을 올려야 되는 거고, 법인 택시는 법인 회사에 소속된 그 기사로서 최대한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산업금을 내고 더 이상 더 많은 돈을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그게 당연한 건데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운행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일단 누군가는 타니까. 예. 그렇죠. 맞아요. 잘못된 게 아니죠. 예. 우리 심야 시간에 근무하면 지금도 서울의 교통난이 심한가요? 택시 승차난 말씀하시는 거죠? 아, 심하다고 느낍니다. 아 심하다고 아직. 왜냐면 이게 가맹콜은 딱 하나씩만 보니까 모르시더라고요. 얼마 정도 심한지. 근데 일반 콜을 보면은 끊임없이 올려요, 진짜. 아 콜이 네. 그 시간이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한 10시부터 한 딱 2시까지 보통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는 이상 그때 막 콜 막 올리면은 그 목적지를 보고 어쨌거나 예, 최대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그쵸, 거죠. 그쵸. 하루에 매출 한 25만 원 찍는다고 했을 때 네. 그 피크 시간대 매출을 적어도 한 15만 원 정도는 찍어야 되겠네요. 예, 그 정도는 보통 13만 원에서 15만 원까지는 합니다. 그쵸, 찍어야 네. 되겠네요. 그래야지 그쵸. 어쨌거나 예. 지금 예상했던 내 월급이나 이런 그쵸.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예, 구조가 될 예. 것 같은데 예. 지금 우티도 받고 카카오 택시도 받을 텐데 네. 우티도 많이 울리죠. 우티는 카카오의 한 10분의 1도 안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카카오 택시 호출료가 시작됐는데 실제로 지금 기사 포인트로 호출료가 들어온 게 있어요? 아니, 안 받습니다. 호출료 콜은 받지 않아요. 왜요? 이게 목적지가 가려지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해 주어지는 보상이 너무 작다. 최고 기피 지역이 뭐 지명으로 말씀드린 신림동인데 진짜 최대로 받아가지고 4,000원을 더 받아가지고 가도 1시간 요금이 16,000원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신호 걸리는 것도 많고 시내길로 100% 가야 되니까 왕복 50분을 써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4,000원을 더 받아도 그 돈 받고 굳이 목적지를 안 보이는 거를 가진 않죠. 솔직히. 아 맞아. 이게 현장에서랑 예.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이랑 이게 생각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일반 시민들은 내가 이거 1,000원 냈는데 왜 배차가 안 되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포인트가 너무 적으니까 보상이 굳이 받고 싶지 않다. 굳이 목적지가 그냥 보이는 거를 돈 안 받더라도 받고 싶다. 근데 단거리에 호출료가 딱 붙어버리면 사실 그게 조금 더 돈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긴 있는데 그쵸. 근데 그런 콜을 굳이 뭐 계속 골라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건 또 아예 단거리면은 모르겠는데 기피 지역을 가니까. 호출료를 지불하면서까지 하는 경우에는 기피적인 확률이 높다. 그쵸. 그 기피 지역 아닐 수도 있는데 모르는 거죠, 솔직히. 목적지가 우리한테 완전 안 보이니까. 몰라요. 네, 몰라요. 근데 목적지 미표시 자체가 현장에서 일하는 기사들한테는 네. 아예 그냥 기피해버리는 예.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아예 중형 택시도 탄력 요금을 적용하든지 하지 않는 이상은 굳이 저걸 받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탄력 요금제를 그렇게 강조했었는데 다음 그쵸. 달부터는 네. 심야 시간 할증도 올라가고 네. 또 내년부터는 네. 기본 요금도 올라가고 하면은 네. 조금 더 운행하기 수월한 부분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승차난이 해결될까라는 건 솔직히 의문이에요. 개인 택시나 이런 같은 부분은 노인분들이 많잖아요. 나이 드신 평균 분들이 연령이 높으니까. 65세가 넘는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나오실까? 심야 시간에 그 매출을 얻으려고 많이 나와서 승차난이 100% 해결될까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승차난이 그러면 해결되기 위한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최대한 젊은 사람이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이제는. 근데 이 젊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가 있느냐가 솔직히 좀 현재 요금 체계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번에 개선된 요금제가 다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의 노동력을 갈아 넣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젊은 사람이 많이 들어오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올라도. 맞아요. 지금 한 기본 요금이 8,000원 막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요금 오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을 끌어오거나 아니면 법인 택시 기사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요금이다. 지금보다 요금이 한 2배 정도 올라야 된다. 예. 그쵸? 한국 그래야지. 경제력에 보면 문제 없습니다. 절대. 2배 올라도? 예. 지불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네, 지불 능력이 떨어지지 않죠. 경제력이 높죠. 실제로 벤티를 운행하다 보면은 그런 걸 좀 느끼긴 해요. 그쵸. 지금 개인 택시 면허값이 한 어느 정도 하는지 알고 계세요? 9,200이라 하더라고요. 서울 같은 9,200이요? 예, 지금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게 호재가 있잖아요. 부재 해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5년 무사고를 안 해도 벤티를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벤티 하고 싶으세요? 나중에? 예, 저는 벤티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차도 어쨌거나 대형차로 뽑아야 될 것 같고. 그쵸. 개인 택시도 빨리 준비해서 하면은. 그쵸. 그러면은 고수익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쨌든 수익을 내기 위한 개인 사업이니까 제가 원하는 플랫폼에 해가지고
고급 택시를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지금 원하는 플랫폼이 어디예요? 뭐 아, 카카오도 있고 타다도 저는 있고. 벤티입니다. 근데 타다에서 카카오가 배울 점도 많긴 한데 승객분들한테 좀 홍보가 많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카카오의 인지도가 밀릴 수밖에 없다. 결론은. 호출이 없구나 그러니까 별로. 예. 강남 역삼역에 가보면 벤티는 하나도 줄 안 서 있고 호출 기다리는 타다들 한 10대 서 있거든요. 금요일에 가보고 그래도 요즘은 아무래도 카카오가 호출이 예, 훨씬 많으니까. 그쵸. 그쵸. 솔직히 카카오를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플랫폼이 들어와도 지금 우티나 이런 것도 카카오의 서브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지 사실 이게 카카오를 제낄 수 있는 건 없지 않나. 맞아요. 제가 카카오 직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당장도 카카오 없으면 영업 못하는 기사분들도 많고. 맞아요. 그쵸? 그래도 어쨌거나 이 택시 시장이 발전을 하려면 네. 카카오뿐만 아니라 다른 우티나 타다나 IM 같은 경우에도 네. 많은 발전을 해서 발전을 같이 좀 커봐야 되는 부분도 중요할 거라고 저는 그쵸,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뭐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으면은 타다랑 자꾸 비교하면 안 되는데 카카오가 좀 지금 타다는 그 이태원이나 이런 골목길 같은데 사람이 몰릴 걸 대비해서 그쪽에 호출이 안 되게 해놓거나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이 네. 몰려 있거나 네. 아니면 운행하기 힘든 지역에는 아예 호출이 안 돼요. 네네네. 이게 골목길 들어가는 것도 좀 스트레스거든요. 어찌 보면 술집 골목 같은 데는 술 취한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부딪힐까봐 항상 맞아요. 엄청난 신경을 써야 되니까 애초에 좀 그 사람 붐비는 그런 데는 좀 기사 입장을 들어가지고 호출을 좀 못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사실 좋은 방법이긴 해요. 예. 네. 시스템적으로 승객한테 너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그쵸. 오히려 사고의 위험도 높일 수 있는 사고 부분이라서 위험도 높고, 네, 기사의 입장도 좀 고려해줬으면 그쵸. 하는 부분이죠. 가맹 같은 경우에는 또 이거 무조건 강제로 가야 되니까 앞으로 가맹은 계속 안 하실 생각이시고?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닥. 오늘 바쁜 시간대인데 이렇게 인터뷰 나와주셔서 고맙고 오늘 또 운행 가셔야죠? 예, 슬슬 가봐야죠. 그렇죠.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 예, 나중에 감사합니다. 또 잘하셔서 개인 예. 택시도 하시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에반스 택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